안녕하세요, 브랜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건강한 인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딱 4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이 무려 75%가 INFP, INFJ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INFJ, 인프제 유형 하나를 방출했어요. 평소에 이제 INFJ로 소개하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건강한 인프제의 케이스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인프제를 여러 접해왔는데 그 중에서 불건강한 인프제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불건강한 인프제 2부는 2023년 4분기에 들어와서 거의 매주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살면서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경우를 한 개 보게 됐는데요. 작년 2023년 12월 중순쯤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변경을 요청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비염이래요. 옆에서 와이프가 사회생활 10년 동안 비염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의사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의사친구 말이 비염으로는 좀 사는데 불편함을 있을 뿐이지 업무를 못하겠다는 거는 그저 핑계로 보인다, 이렇게 의사가 소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건강한 인프제의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남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불건강한 인프제 2부는 업무 중에 불필요하게 솔직함과 TMI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가능하다,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업무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어쩌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진짜 지금 힘든데 너를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어느 날은 가족들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삼촌이랑 살고 있대요.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삼촌이랑 살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병들은 삼촌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외화를 지급하고 다 지급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이분은 환율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분위기를 껄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사례를 하나 뽑아보자면요, 작년 초쯤이었을 거예요. 1분기쯤에 일요일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주 업무량을 줄여야 된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자기가 롱디 연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몇 달간 가 있을 예정인데 업무 환경이 달라지니까 평소처럼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을 줄여야 된대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관리자랑 먼저 얘기를 하고 결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 상상하다가 결론까지 내버리는 모습에 제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량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도 업무를 하는데 그냥 혼자 걱정하다가 상상하다가 결론을 내는 사례였고, 업무량이 과도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데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과잉 배출합니다. 업무적 대화에 감정적 공감까지 요구하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대화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실과의 차이가 오면 멘붕이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내성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요, 100만 투입해도 충분한 일을 200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으로 완벽함을 추구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쉽게 쌓이고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날수록 완벽주의 때문에 번아웃이 빨리 올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더라고요. 셋째로, 끊임없는 감정 기복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 기복이 나타나는데요. 제 예전에 여자친구도 인프제였습니다. 승무원이었는데 진짜 예뻤어요. 그런데 감정 기복이 정말 잦았습니다. 이 감정 기복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와요. 어느 날 한 번은 데이트하다가 번화가였어요. 갑자기 번화가 한복판에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내용은 세상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너만은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런 감정 기복도 이틀 3일만 지나면은 씻은 듯 없어져요. 다시 상냥해지고 다시 또 언제 그랬냐 싶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라고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요령이 쌓입니다. 그냥 폭격 때 벙커로 숨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감정 기복이 터지면은 어딘가 숨어 있다가 2, 3일 뒤에 나타나면 멀쩡해져 있어요. 근데 이 감정 기복이 일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기복이 발생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을 안 하겠다, 나를 잘라라 등등 주변에 혼란을 얘기하고 업무의 일관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면 또 멀쩡하게 또 바뀌어가지고 의욕에 불타는 모습이 보여요. 종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감정 기복이 오면은 SNS에다가 자기 감정을 막 표현을 해요. 막 공개 비공개를 막
열었다 닫았다를 매일 하고 비장한 문구를 올려요. 뭐 나는 착한 사람한테 착하겠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문신도 새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달라 이런 거를 끊임없이 표현해요. 마지막의 특징, 감정이 거부당한 상태에서 수동 공격을 합니다. 이게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당한 예시가 있다면은, 뭐 상대가 이제 사소한 잘못을 했어요. 이거를 정말 아주 공손한 태도로 구구절절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업무를 마친 뒤에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업무 제출 안 하냐 그러면은 1분 뒤에 바로 제출해요. 그러면서 잊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당하면은 지적하기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참자니 너무 화가 나요. 결국은 불건강한 인프제의 기분은 본인은 되게 후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당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든 엿을 먹일지 진짜 배에 칼을 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와서 직장 생활에 마이너스 요소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불건강한 인프제와 함께 일한다는 어떤 의미이냐. 뭐 결과물의 품질은 나쁘진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축구선수 K리그 득점왕이죠. 주민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K리그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데 이상하게도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민규를 살리려면 측면 공격수가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측면 공격수 누구냐?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 그리고 울버햄튼 황희찬이에요. 월드클래스들을 주민규를 위해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튼 인프제도 결과물의 품질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뭐 완독주의도 있고 100 만들고 200 만들고 하니까. 근데 스트레스와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생산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조화를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승진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자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방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인프제한테 적합한 일은 뭐냐? 협업이나 생산성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도덕적 신념을 우선시하는 분야, 즉 상담, NGO, 예술 분야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건강한 인프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프제라는 사실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건강한 인프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분들이 공통점은 10대, 20대 시절에 양질의 교육과 사회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분들은 10대, 20대 시절에 컴포트존이죠. 이제 자신만의 그 안락한 그 구역에서 나와가지고 다양한 사람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현실관의 그 간격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더라고요. 직접 하는 말이 자신의 2대 20 멘탈을 갈리는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성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경험, 이것이 건강한 인프제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인프제와 함께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브랜던 인사이트를 지켜봐 주세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